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BYC인데요. 어저께 이제 저 PBR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드디어 안 갈 것 같았는데 저는 결국은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안 움직여서 그러면 안 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시장 주도주만 가는 건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시공용이 이제 PBR이 굉장히 낮아요. 0.11배 수준. 코스피 상장사 중 최하위권에 속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0.5배만 가도 5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근데 BIC도 도저히 안 갈 것처럼 하다가 과거 하림지주도 또 급등을 했고 다 이제 뭐 한시공용은 잘 모르겠지만 BIC나 하림지주는 다 개발 이슈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이밍 앤 쉐이밍을 하겠다. 이제 어, 저 PBR주를 이름을 공개하고 그게 이제 망신을 준다는 거죠. 쉐이밍. 어, 이게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압박이 있으면 과연 이제 그 최대 주주나 그런 오너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제 뭔가 부양책을 내놔야겠죠. 이제 일본의 정책을 따라한 건데 어, 그 최근 정치권에서 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해 상속 및 증여 시 주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자산 및 수익 기반. 그래서 중소형주 대주주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했다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소형주에서는 이게 거의 뭐 정설같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제가 중소형주를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로 본 게 주요 주주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최대 주주의 나이가 많은데 그 증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면 누르기를 하니까. 예외도 이제 가끔 예외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거 해당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BIC인데 리스크가 뭐냐? 시장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속옷 회사고 지금 영업이익의 70% 정도가 이 부동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회사인 거죠. 근데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반도체가 꺾이면 어떻게 될 거냐? 디램 레드가 상승률 둔화로 안 갈 것 같은데 또 지금 저 PBR주가 또 뚫고 가니까 가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어요. 근데 본업의 성장성이 있냐? 그냥 임대료 받는 회사죠. 그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우주항공 바이오 화장품 뭐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되지만 한국에서 이제 주주가치 보호 이거에 이제 그것도 큰 테마죠. 그래서 이제 대림동에 본사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이따가 이제 제가 분석한 게 있지만 IT 회사가 많은데 AI발 감원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용을 감소하는 게 이미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죠. 미국 얘기가 아니라 한국도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주니어 개발자 타격이 큰데 분양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주주 환원 의지가 있냐? 최근에 배당을 발표했는데 400원인가요? 뭐 하여튼 깼어요. 전 보고서 이게 뭐 하는 건가. 그 대기업에 비해 자사주 소각, 배당 등 여전히 미흡하다. 벽산도 그렇죠. 간신히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IT 기업 중에 프로텍이 자사주 18.2% 전량 소각을 했는데 어떤 기업은 이렇게 뭐 중소형주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았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주 중에 상대적으로 싼 시총이란 말이에요. 지금 금요일 종가로 3,454억이에요. 삼표시멘트는 1.87조, 서부 T&D는
거의 1조 되고 하림지주 거의 2조. 그래서 물론 이제 본업이 돈을 훨씬 잘 벌 거예요 아마. 3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3표는 성수동이고 서부는 용산이고 무게감이 다르죠. 이쪽 구로 쪽하고는 대림동 뭐 이쪽하고는. 그러니까 하림지주는 양재동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좀 변수가 많긴 한데 근데 이제 대림동 본사부지 착공이 9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뭐 연기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밸류업 의지가 있다. PBR 비만 밸류업 의무화 추진. 그래서 이거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질러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또 떨어졌을 때 반등을 안 하니까 이게 뭐지 이러다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크게는 안 질러도 싼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두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뭐 조금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블록이라는 미국 IT 회사가 40%나 감원을 했죠. AI발 쇼크로. 그래서 AI를 쓰기 때문에 40%나 감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지벨리 구로 가산. 구로 가산이기 때문에 G를 쓴 거예요. 이니셜을. 웃기죠 좀.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ICT 쪽이 전체 기업의 절반이에요. 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AI발 구조조정의 핵심 타겟이고 주니어 개발자 수요가 AI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분양가를 낮춰야겠죠. 대림도 본사 개발 내용이 뭐냐. 이 구로 디지털 역의 초역세권이라고 해요. 대지 면적은 3,400평, 전체 연면적은 42,000평, 지하 7층, 지상 37층이고 총 2개 동의 복합 빌딩이다. 축구장 1.5배 크기의 땅인데 여기다 축구장 20개 넓이의 그 건물을 올린다는 거죠. 두 개죠 또. 그래서 하나는 수익형 오피스고 임대를 주는 거죠. 하나는 현금합보형 분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2호선 및 신안산선 더블 역세권 개통이 되면 요게 이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연면적 비중을 고려한 오피스 가치는 8천억에서 9천억 수준이다. 뭐 비동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래서 1인 가구 및 고연봉 직장인 서울이잖아요. 자, 서울에 공급이 부족한데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1100실이니까 분양가 4.5억으로 하면 4,950억. 이거를 이제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거죠. 대부분을. 근데 이게 분양가가 이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 수익을 5천억을 잡고 그럼 공사비를 다 상쇄한다? 뭐 그러면 좋겠죠. 그 개발의 총 자산 가치가 1.4조다. 그러면 지금 뭐 3천억 되는데 시총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자산 가치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시총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구디역가 초역세권이고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24년 5월에 그 9월에 착공을 한다. 31년 준공 목표다. 그래서 BRC 부동산은 이제 대림동 본사 장부가는 800억인데 이제 전체 장부가액은 5,300억이다. 이제 전국에 땅이 많단 말이에요. 청주도 있나 그래요. 그래서 실제 가치는 최소 1.4조다. 그러면 시총이 1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배란 말이죠. 그래서 눈이 돌아갔는데 글쎄 순순히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인이거나 돈이 많은 좀 이렇게 수입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 기다리는 거 자신이 있다. 그러면 3배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사업비가 이제 4천억 이상이고 이제 PF를 할 거고 조달을 무난할 거고 리츠도 활용할 수 있다. 개발용 리츠를 설립하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서
그래서 임대료 뭐 수익이 있을 거고. 근데 자산자 평가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향후 신축 건물의 취득 원가를 산정하여 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가치 역시 자연스럽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업계에서는 건물의 가치 반영과 함께 전국에 산재한 토지 자산 재평가가 연쇄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청주에 뭐가 있습니까? 하이닉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1조를 갈 거라고 보고 좀 많이 질렀다가 또 손절을 했다 다시 또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1조 갈 거, 1조가 아니라 그럼 두 배는 어떤 거야? 한 7천억쯤은. 1조가 너무 크다면. 2년 내에, 내년 말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질러야 하나? 근데 이제 시장 주도주가 또 아니란 말이에요. 반도체가 무너지면 어쩔 거냐? 그 자산 재평가를 왜 할 거냐?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현 시세로 담보를 평가받아 그러면은 이제 대출 규모가 늘리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 증가로 재무구조 보통 이제 부채 비율이 낮아지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PF와 분양 하이브리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토지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본사. PF 단독 보다는 이제 리스크 분산을 하겠죠. 그래서 분양 단독은 이제 뭐 분양률 미달 리스크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PF하고 분양 섞어서 뭐 할 거라고 하는데 뭐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본 거고 자산 재평가를 그럼 왜 안 했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만큼 어, 세금을 내야 되고 PBR이 더 낮아지면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난리를 칠 거다. 또 폐쇄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내용을 오늘 써놓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어디죠? 신성통상인가요? 그 회사처럼 어, 잦은 상패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야 그 공개 매수가를 높게 잡아야죠. 어설프게 잡으면 지금은 이제 난리 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이 더 나가야 되는데 과연 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출은 속옷이 70%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임대에서 나오고 있다. 총 영업이익 152억 중 124억이 임대사업에서 발생했다. 3분기 기준으로. 박리담해야 브랜드 해자다. 그 순면으로 유명하죠. 그 어머니 때문에 많이 사보고 저도 가끔 이제 순면을 살 때 사는데 되게 좀 촌스러울 것 같지만은 의외로 좀 비싼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어요. 디자인이. 그래서 뭐 임대는 영업이익률이 40%고 이제 부동산 회사다. 그러니까 트러스턴이 리츠 전환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리츠 전환을 해서 배당이나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라는 거죠. 배당을 늘리라는 거죠. 기능성 소재가 많지만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나 고령층,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BYC 순면은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순면 때문에 사요. 싸고 이제 물론 젊은 층에서는 이제 절대 안 사겠죠. 근데 뭐 10,000원, 20,000원짜리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 나쁘지 않아요. 어, 고급 라인도 있고 굉장히 저가도 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제품 그 구색을 갖추고 있다. 생각보다 뭐 앞치마도 있고 추동 그런 자켓 같은 것도 있어요. BRC인데. 자, 외부 자본 조달 가능성이 희박한가? 근데 땅을 살 때 보통 PF 대출이 이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데 자기 땅을 갖고 있죠. 그 분양으로 다 이제 조달할 수도 있다는 건데 글쎄 근데 레버리지를 좀 쓰지 않을까요? 분양이 이제 분양하고 이게 좀 시기 그 타임라인이 안 맞으면 대금 들어오는 거랑
분양이 한 번에 완판되지 않고 절반만 팔린다면 어, 담보 가능한 주요 자산도 전국에 있고요. 가산동 BYC 하이시티, 그 본사 부지도 되고 강남의 주요 거점 빌딩, 그 청주도 있고요. 그 일지를 설립할 필요가 없는 세 가지 이유: 자금 조달의 주도권, 근데 오피스텔 분양 대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 분산 방지, 주주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현금. 글쎄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완공 후에는 가능성이 0%는 아니다. 대주주의 증여 상속세 마련. 빌딩을 리츠에 매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분양하면서부터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상상을 해본 거죠. 분양 수익을 통한 공사비를 해결한다. 뭐 순이익이 이제 뭐 1,500억에서 2,000억 나온다. 나중에. 근데 이제 배당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메가 트렌드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투자의 경험이 많은 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증권 업계랑 얼마 전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까지 불러서 얘기를 했죠. 장동민 씨도 있고 뭐 증권 업계 수장들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럼 BIC 같은 기업이 재평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문제는 시장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비중을 크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시장 주도주가 아니니까 절대 안 가. 그러면 이제 포머가 와서 못 견디고 팔게 된다는 거죠. 손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벨리의 그 구로나 대림 이쪽에 경쟁력이 뭐냐? 싸다는 거죠. 강남의 50에서 60% 수준이다. 임대료가. 근데 IT 개발자나 실무 인력들이 인천, 부천, 광명 등 수도권 서남부에 많이 거주한다. 그래서 강남은 너무 비싸고 판교는 너무 먼 대형 IT 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게 좋다. 그리고 뭐든지 신축이 좋은 거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한번 신축해서 살면 구축으로 못 온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이 많은데 과연 이게 분양이 성공하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많은데 통임대 가능한 프라임급 빌딩은 없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사옥으로 쓸만한 그 넷마블의 지타워 성공 사례가 있다. 코어에이미 계열사뿐만 아니라 우량 IT 기업들이 대거 입주했다. 그리고 신안산성이 개통한다. 그럼 더블 역세권이 된다. 여의도까지 10분 내외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의도 금융권의 백오피스나 여의도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우량 IT 핀테크 기업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지식센터, 산업센터 관련해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개별 분양을 해서 관리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BIC는 BIC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업종이 뭐 이렇게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막 좀 복잡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실패한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역세권에서 상당히 멀다. 역세권, 초역세권과 역세권과 또 역세권에서 5분, 10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이 공실이 있는 거는 BRC하고는 별 상관없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3년에 한 3배 보면 어떨까요? 지수가 이제 지수를 무시하고 과거에 이제 가치 투자 시절에는 저는 이제 뭐 무슨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있건 뭐가 있건 이런 거 아예 기사 자체를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과연 그럴 수 있는 좀 시대냐? 주식도 유행이 바뀌고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성장주를 안 하면 반도체를 안 하면 뭐 테마,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AI, 반도체
뭐 원전, 방산 이런 메인 테마에서 벗어나면 돈 벌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메인 테마를 생각을 해보면 갈등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중을 이제 적게 유지한 다음에 떨어지면 뭐 추가로 산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비중을 원래 비중을 유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머스트 해브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비중 조절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